앞서 계룡시의 사례 보셨습니다만 이 계룡과 몇몇 시군을 제외한 충청권의 인구 감소 속도 역시 이 지방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구 감소를 늦추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최진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계룡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뭐 아직 인구 5만은 안 됐지만 이번에 보니까 충청권에서 1위, 네. 전국적으로도 5위를 차지할 만큼 인구 증가가 눈에 띄거든요. 네. 계룡이 이렇게 좀 인구가 느는 이유,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나름대로 이제 8기 민선 자치가 시작되면서 네. 시장님하고 뭐 의회 의원님들 또 공직자분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두어서 네. 인구 증가 정책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실시하면서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인구 유입 정책으로서 네. 젊은 미혼 남녀에게 좀 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네.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켜 나가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룡시에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지원금을 들여서 그 네.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 유입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 아니겠는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방 관련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그 국방 산업에 관련된 이런 일자리들을 이제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네. 앞으로 상당히 유인책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정말 뭐 밝다.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시장님이나 뭐 관련 공무원 선생님들 또 의원님들이 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계룡시에만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좀 더 발전시켜서 네,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 네. 뭐 정말 우리가 행복한 뭐 계룡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우리 네.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많이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고 또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는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광역 교통권이라든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인프라가. 국도 4호선까지도 연결돼서 이제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계룡시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계룡시의 어떤 정책의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룡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뭐 충청권 다른 시도가 뭐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보고 배울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근본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겠죠. 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또 네, 네. 수도권으로 많이 또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청년 인구들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일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계룡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구 증가 정책으로서 네. 뭔가 미혼 남녀들에게 뭔가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이 하고 나서 1년 내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또 상당히 지원금을 받아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네, 뭐 네. 이런 정책이 사실은 뭐 꼭 뭐 모든 자치단체가 한다라는 얘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지역에 맞게끔 네. 유인책을 좀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일수록 거기에 맞는 청년들의 어떤 뭔가 인프라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네. 자치단체별로 좀 깊이 생각해서 그런 유인책을 거기에서 네. 정책화 시킨다고 한다면은 네. 젊은이들이 많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지역 실정에 맞게끔 네,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평소에 교수님께서 네. 인구 정책은 곧 청년 정책이다. 청년 정책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의견 많이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라 그럴까요? 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저희가 네, 그동안에 뭐 수없이 많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물론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의 그러한 사정에서 이제는 좀 더 경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소중한 경험이 우리가 얻었고 또 값진 교훈을 얻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할까 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그들이 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정책 속에서 일자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가 기성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정주 여건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정책들을 정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또 협력해서 논의를 해나갈 때 뭔가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너무나 이제 국정에서 논의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격리된 채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의원과 지방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협력 속에서 이러한 청년 문제가 제대로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